혼다 오디세이입니다.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가진 엔진, 그리고 편안하고 넓은 실내 공간 덕분에 북미에서는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죠. 낮고 넓은 스탠스를 갖고 있어서 외관에서 봤을 때에도 안정감 있는 느낌, 여느 승합 차량은 조금 다른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변신이 기대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독특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듯 싶습니다. 실내등은 LED가 아닌 일반 벌브 타입인데요, 전구 개수가 많습니다. 앞쪽에 맵등 2개, 2열에 양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3열까지 같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일반 벌브 치고는 굉장히 밝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에는 조금 약하고요, 크러쉬패드 중앙에 근사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MFR 타입의 LED입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요. 상향 하향 전환을 했을 때 이 조사각의 변동 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참고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전면 틴팅이 조금 진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봤을 때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데요, 방향지시등은 범퍼 하단에 있고 조금은 아쉽지만 LED 타입이 아닌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고요. 바로 아래쪽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확실히 안쪽에서는 틴팅이 좀 진했기 때문에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었지만은 나와서 보니까 MFR 방식이 프로젝션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광원의 폭이, 직진성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광원의 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테일라이트와 번호판 보조등은 LED인데요, 아쉽지만 방향지시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V6 3.5L 직접 분사식 SOHC i VTEC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1cc고요 최고 출력은 284마력, 토크는 36.2kg/S입니다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 전륜 구동입니다. 휠베이스가 넉넉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 좋고요. 앞쪽 오버행은 짧고 뒤쪽은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2열에서 3열로 넘어가는 라인이 살짝 아래쪽으로 꺾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 조금 더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살짝 포인트만 주고 있고요. 큼직한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A필러 끝쪽까지 창문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으로 두툼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후측면에서는 안정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뒤쪽으로 올수록 조금 낮아지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저 벨트 라인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주요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캠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낮고 넓은 스탠스를 갖고 있어서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배기는 싱글 타입으로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쪽이고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살짝 보이긴 하네요. 스포일러는 적절하게 자리 잘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 이 와이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옮겨서 스포일러를 조금 더 키웠으면은 이 뒷유리면이 깔끔하게 구성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엠블럼 바로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되고요.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소음이 적어서 사용하기 불편함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여유가 좋은데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바로 보이는 공간보다도 이 아래쪽 공간, 여기가 푹 파여져 있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트렁크 공간을 대단히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클럽백 같은 거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도 충분히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정말 매력 있고요. 또 낮은 스탠스를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데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을 보면 바닥이 굉장히 낮은 차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꼼꼼하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보이거든요.
국내에 수입된 차량이 지금 이 차량 말고 요 전에 수입됐던 차량들은 제 기억에 진공청소기가 있어서 조금 독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실내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내등 여기에서 보면 여기 다 있는 것들 보이시죠? LED는 아니지만은 요소요소에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놔서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밝은 실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형태도 잡아당기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 지금 이 파여있는 부분에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실내 공간을 좀 극대화시켜서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3열에서도 에어벤트라든가 이 측면에 컵홀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하고 헤드폰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볼륨 컨트롤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도 3열에서도 선쉐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쪽까지도 적용이 되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수동 손잡이 그리고 버튼 같이 잘 구비해 놨습니다. 스마트 키는 조금 작은 듯 싶고요. 디자인도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립은 나쁘지 않았어요. 도어는 제법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꽉 잠겨지는 이 체결감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이나 그레이로 가져가지 않고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요. 차라리 좀 밋밋하지 않고 이런 컬러가 질리지 않고 유지하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어 디자인은 깔끔하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납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는데, 요런데 마무리는, 요런 엣지 부분의 마무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턱이 없어서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했고요. 발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 타입으로 기어 변속이 되면서 저쪽이 가운데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도 넓고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는 형상이 단순하거든요. 그렇게 막 인체공학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단순하고, 헤드레스트도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앞뒤로도 안 움직이는데, 기본 세팅 자체가 동양인 체형에 굉장히 좀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 전동 지원이 됩니다. 특이한 점이 운전석 조석 모두 다 측면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분 각도 조절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장거리에서 탈 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페달은 우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형이고, 풋레스트는 커버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은 운전석 조수석 모두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4A고요. 2열 슬라이딩,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좌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유리 열선이 있는데, 전체 열선이 아니고요. 와이퍼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얼지 않도록,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크러쉬패드 중앙에 적극적인 편이죠. 스티어링 휠은 포스포크 타입인데 촌스럽지 않고 좀 세련된 느낌이 들면서도 가죽 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이 크러쉬패드 중앙이라든가 상단, 이 측면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소재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데는 조금 소재가 아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의 이 소재 질감 같은 것들이 좋은 편이고요. 썬루프는 이 뒤쪽에 지금 모니터가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인슬라이딩 방식이고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유리 면적이 일반형 치고는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시동 걸기 전에는 흰색인데, 시동이 걸리고 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클러스터는 전자식이고, 방향지시 등 소리도 좀 들려드려 보고요. 메뉴 구성이 한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직관적인 구성이라서 사용할 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전화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 10단이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조작할 때 반응이라든가 조작감 같은 것들이 좋았습니다.
AV에는 크기가 좀 아쉬워요. 예, 여기 크기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상도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후진했을 때 카메라가 좀 단순하죠. 어라운드 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지만, 가이드라인의 유연성이라든가 또 화각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유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틀란 맵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물리 버튼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히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을 때 되게 직관적이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측의 온도 조절, 개별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공조장치 모니터링, 뒤쪽에 공조장치 모니터링 각각 되어 있고요. 캐빈 토크나 캐빈 워치도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를 태우고 장거리를 주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전하면서 보더라도 그렇게 잘 안 보이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기어 변속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버튼의 크기도 다 다르고, 누르고 이 후진할 때는 당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조금 큼직하게 이렇게 S모드 전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조금 사용해보면 혼동되지도 않고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아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요. 스노우 모드랑 에코 모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 이 CD 형태 DVD 같은 것들 삽입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A 타입 충전 단자, 입력 단자는 안쪽에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 널찍하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열면은 공간이 꽤나 좋고, 옥스 단자랑 USB A 타입으로 입력 단자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헤드셋인데 요거는 신차기 때문에 지금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리모컨하고 헤드셋, 2열 천장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LED로 여기 조그맣게 조명 같은 것들도 잘 꼼꼼하게 갖춰 놨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요. 안쪽에 공간 굉장히 여유 좋습니다. 선바이저 굉장히 큼직하고요. LED는 아니지만은 양쪽으로 조명이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했고, 여기 클립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런 밴딩이나 클립이 없어서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역할도 하고, 뒤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거울도, 블록 거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푸시 타입이고,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위쪽에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고요. 시야가 또 그렇게 가리는 것도 아니죠.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지도 않고 너무 많이 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거울 자체가 조금 약간의 광각기가 있어서 시야가 답답하진 않습니다. 2열 도어는 전동 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안쪽의 공간은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서 활용도가 좋고, 시트는 앞뒤뿐만 아니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간 활용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턱이 높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도 불편함은 없고요. 제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움켜쥐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실내 공간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땐 좋습니다. 암레스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 시트는 각도 조절도 충분하고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단순한 디자인인데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체형에 잘 맞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안쪽에 타고 내릴 때 손잡이, 그리고 B필러 기둥에 이렇게 필러 쪽에 보시면 에어벤트 갖춰놓고 있습니다. 가운데 없고 측면에 있죠. 그 다음에 전동 슬라이딩도 열고 닫고 할 수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뒤쪽에도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HDMI 단자도 마련을 해 뒀습니다. 2열 에어벤트는 조수석 뒤쪽 천정에 위치하고 있고요. 천정에 2열 모니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간에 여유 좋고, 가운데에 이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조 시트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열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고, 지금 등받이가 조금 짧은데 헤드레스트가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공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닥도 2열을 끝까지 뒤로 밀어도 이 정도가 확보가 되긴 합니다. 아이소픽스는 3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3열에 앉았을 때 창 크기도 그렇고 해두는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납 공간이라든가 에어벤트, 그리고 USB 충전 단자랑 헤드셋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 볼륨 컨트롤까지 다 돼 있어서 3열에 앉아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3열에서 앞쪽을 보면 차량의 길이가 다시 한번 가늠이 되는데요.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3열 이 목걸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놓고 스톤 커튼은 이 정도까지 가려집니다. 수평을 강조한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실내가 조금 넓게 보이는데요. 가운데 인포테인먼트는 빨리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스티어링 휠은 좀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재질이 좋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경쟁 차량들 중에서 단연코 승차감은 개인적으로 제 성향에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봤을 때의 이 거동이라든가 부드러우면서도 이 찰지고요. 그러면서 단단한 느낌보다는 좀 텐션이 강한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구사를 해주고 있어서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아마 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승용차의 그 승차감과 유사한 차량이 바로 혼다 오디세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들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좀 달리는 건 좀 포기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승용차에 비해서 이런 승합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요소를 거의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이 높고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잘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토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 꺼질 때보다는 켜질 때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잔진동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3.5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284마력의 토크가 36.1, 36.2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빠지는 출력은 아닙니다. 빠지는 출력도 아니고 이 토크밴드 자체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RPM 상승과 더불어서 힘의 그 상승까지 상승폭도 같이 균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터보 엔진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터보 엔진보다는 자연흡기 엔진에서 조금 힘을 뽑아내는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는데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느낌,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나 이 제로백 같은 거 테스트 해보면 가속력도 상당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승차감에서 오는 운전의 재미뿐만 아니고 이 엔진의 질감, 회전 질감이나 반응 같은 것들도 꽤나 운전의 재미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요소입니다. 연비는 복합기준 9.0, 고속도로에서는 11.12, 그리고 도심에서는 7km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6.8에서 7.2 정도를 유지해 줬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차량의 크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차폭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시트 포지션이 절묘하거든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또 기본 세팅 값에 비해서 높낮이 조절의 이 변동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승합 차량 치고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답답할 것 같지만 이질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는 휠베이스가 3m가 넘어서 굉장히 좀 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개방감 같은 것들이나 창도 끝까지 다 밀어 넣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조그맣게 창이 있어서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해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창문 자체도 벨트라인 자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창문도 큼직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어서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만 후진을 했을 때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나 뭐 증강현실 같은 거 그런 기능들이 풀체인지가 될 때는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덜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길찾기 기능이라든가 인터페이스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편이고 어색하지 않게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편리했고 티팩 같은 것들도
반응이 괜찮고요.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해도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순발력이나 기동성, 어쨌든 전체적인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답답함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풍시트나 이 공조장치 작동을 했을 때 조금만 속도를 높이게 되면, 예를 들면 공조장치를 2단에서 3단까지만 올려도 약간 소음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통풍 시트도 1단에서는 괜찮은데 2단이나 3단으로 올리게 되면은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통풍 시트는 소음이 있는 만큼 빠르게 좀 시원하게 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고, 이 공조장치 자체도 바람의 세기가 여러 가지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저단에서 조금 세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좀 도드라지게 전달됐던 것 같아요. 모드는 일반 모드랑 에코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랑 일반 모드 운전할 때의 차이점은 악셀에서 약간의 반응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연비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통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크게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를 벌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잠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스피커 개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편이고, 거기에 우퍼가 생각보다 좀 짱짱하게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타 차량들에 비해서 울림통도 나쁘지 않고요. 중음대하고 저음대에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트레일링 암 구조인데요. 차고 자체, 셰시 자체가 좀 견고하다라는 느낌도 받고, 서스펜션이 차고를 좀 낮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차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안정감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혼다의 서스펜션 세팅 기술력은 제가 굉장히 좀 인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코너링에서 속도를 높여봐도 이 비슷한 장르의 차량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 전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달리기를 승합차를 선택을 하면서도 달리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운전하시는 아빠분들한테 매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자체도 그렇게 시끄러운 편이 아니고요. 앞창, 뒤창 모두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측면에서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속 110에서 120km 정도까지도 지금 현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방지 대책도 뛰어난 편입니다. 6 3.5L IV텍 엔진의 기분 좋은 엔진 회전음 같은 것들만 전달이 될 뿐이지, 거슬리는 음 같은 것들은, 이 소음 같은 것들은 크게 전달되는 건 없었습니다. 100km는 수동 10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보통 9단에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9단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1500rpm 에서 1530, 1550까지도 안 올라가는 것 같고요. 10단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돼서 가뜩이나 부드럽고 조용한데 조금 더 차량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연비 측면에서는 10단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13.3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1km대 후반에서 12km대 초반 정도를 유지해 줬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연비가 실제 오너분들이나 차량을 운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비가 아닐까 싶고요. 그의 반응은 날카로우면서도 이 페달을 조작할 때는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우면서 초반에 락이 뭐 빨리 걸리거나 그런 어색한 느낌, 불안한 느낌 같은 것들도 없습니다. 다만 부드러우면서도 꾸준하게 담력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동력이 좋은 편이라서 오우,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들 너무 좋고요. 승합차인데 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빠들이 더 이상 운전의 재미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선 유지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중앙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를 설정할 때마다의 그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이죠. 소음 부분을 칭찬을 했는데, 참고로 지금 시승 차량 위쪽에는 루프탑 텐트가 얹어져 있거든요. 보통 저런 거 하나 이렇게 루프렉 걸어가지고 얹어 놓으면 시속 한 60-70km 이상만 달리더라도 막 바람 소리도 커지고 안 나든 막 이상한 소음 같은 것들이 나는데, 이 차는 그리고 루프탑 텐트 자체가 유선형으로 뭐 이렇게 커버링이 돼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네모 반듯하게 돼 있는데도 실내에서 거슬리는 소음 같은 것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면 2열 또는 3년의 아이들이 앉아 있을 때 제대로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거울만, 룸밀러만 가지고. 그럴 때는 캐빈 와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광각이 조금 심하기는 한데, 어쨌든 2열하고 3열을 조금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혼다 오디세이 될 겁니다.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빈 와치, 캐빈 토크라고 해서 3열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여기서 지금 운전하면서 막 얘기하면 3열에 앉아있으면 차가 길다 보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캐빈 토크를 통해서 이 대화를 시도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장거리 여행할 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들이라면은 이제 디자인이죠. 내외관 디자인이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곧 아마 이 풀체인지된 모델이 국내 시장에도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 메인 AVN의 크기가 조금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 실내 느낌 자체는 그렇게까지 또 뭐 아쉽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외관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워낙 개성이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코너링에서의 이 안정감 같은 것들은 다른 경쟁 차량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이고요. 또 4륜구동도 아니고 지금 전륜구동 차량인데, 이 정도로 찰지게 딱 붙어서 돌아나가는 느낌? 그리고 승합차에서 날카로운 이 코너링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느끼게 해준 차량이 바로 혼다 오디세이였습니다. 이 반응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또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나름 달릴 때는 무섭게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힘의 여유나 이 가속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사실상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타야 되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두 자리까지는 아닙니다만 공인 연비가 8km인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비는 저는 8km대 정도 보거든요. 복합 연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가솔린 3.5L고 연비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국도 구간에 와도, 좁은 국도 구간에 와도 차량의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요. 여기가 도로가 되게 울렁울렁하고 안 좋은 대표적인 코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 보통 이런 부드러운 세팅들은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약간 멀미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세련돼 있어요. 세련된 이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 안정감이 좋습니다. 이런 세련된 느낌이나 안정감은 사실 텐션이 조금 있고요. 좀 단단한 승차감을 구현하는 차량들한테서 느껴지는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도 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서스펜션의 세팅, 승차감 같은 경우는 칭찬을 좀 아끼지 않고 싶네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을 조작을 했을 때 안정감이나 이 묵직한 느낌, 주차할 때는 살짝 여성분들이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런 이 스티어링 휠 조작을 많이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훨씬 더 그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상 혼다 미니밴 오디세이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